네. 2 곱하기 2는 6. 네킨 쇼더 플랜에 이제 첫 번째로 진입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모든 것은 2 곱하기 2는 6 에서 시작한다. 예. 2 곱하기 2는 4 잖아요. 근데 네트워크의 원리는 6 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는 순간 설레이고 그 가능성이 들여다 보이는 거죠. 아까 이현주 사님 얘기한 것처럼 원장님들 구제해 주고 싶어요."라고 했잖아요. 이 일반적인 자영업은 그냥 일반 단단계로 끝나 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 볼게요. 위에 내가 2 명을 후원하고 또 2 명이 2 명을 후원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 보세요. 결국은 내가 2 명한테 전달했는데 2 단계만 내려가도 6 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 원리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은행원이었던 제가 그냥 직장에 월급을 받는 그걸로 끝나 어떤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이건 나 혼자가 아니라 처음엔 혼자 시작하지만 누군가와 같이 하고 레버러지를 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 곱하기 2는 6.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수를 보여주는 신비한 공식이다. 이 사업 내용을 어느 정도 소개한 사람에게는 최대한 빨리 네킨 쇼더 플랜을 해야 합니다. 내가 10분 쇼더 플랜을 풀고 플랜 N을 풀고 내가 사업 이야기를 한 분들은 빨리 이 장으로 넘어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시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큰 수익을 올리려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후원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어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들을 도와 훌륭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해주는 것,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결국은 처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강의를 듣고 막 명단이 작성되고 내가 막 뛰쳐나가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분과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다. 결국은 이 내용은 뭐냐면 후원에 달려 있다고 했잖아요. 누군가를 후원해야 되는데 그 후원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팀워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한번 볼까요? 2 명이 2 명한테 전달해서 4 명이 되고 4 명이 2 명한테 또 전달하면 8 명이 되고 8 명이 2 명한테 전달하면 16 명이 되죠. 그래서 4 단계까지만 내려와도 토탈 30 명의 내 멤버가 생기는 거예요, 유통의 멤버가. 그래서 밑에 계속해서 그림처럼 곱하고 더해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에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면 이 사람한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떨렸거든요. 나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워렌 버핏이 그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잠자는 사이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라." 월급쟁이가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이 구조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붙잡고 설명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분류하라는 이야기예요. 옆에 넘어가서 가르친다는 말도 중요합니다. 당신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미 상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림 볼게요. 아까 2 명을 후원했을 때 4 단계까지 내려왔을 때 몇 명이었다고요? 30 명. 근데 내가 1 단계에서 1 명을 더 후원했더니 그걸 복제했더니 4 단계까지 내려왔더니 120 명이 돼요. 몇 명의 차이가 나나요? 90 명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는 1 명을 더 늘렸는데 4 단계까지 내려갔더니 90 명의 레버러지가 나는 거죠. 지금 리더 사장님들, 조기철 스폰서님 이렇게 조기철 스폰서님은 전 세계의 탑 5 안에 드시는 분이잖아요. 결국 혼자 시작했지만 이 레버러지가 일어난 겁니다. 넘어가서 분명한 것은 그런 차이가 모두 약간의 노력을 한 거예요. 한 명씩만 더 늘려 본 거예요.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또 그림을 볼게요. 2 명을 후원했더니 아까 몇 명이요? 음소거는 다 되어 있지만 한번 읊어 보세요. 30 명입니다. 4 명을 3 명을 후원했더니 몇 명이죠? 120 명입니다. 내가 1 단계에서 2 명을 더 후원했더니 4 명, 16 명, 64 명, 250 명. 총 340 명이 되죠. 그러면 총 310 명의 차이가 나요. 나는 1 단계에서 2 명을 더 후원했는데.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1 단계에 1 명, 2 명, 3명 특히나 벨로시티에서 6 명을 하는데도 힘겨워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6 명의 레버러지가 그 뒤엔 굉장히 커요. 지금 2 명을 늘렸는데도 310 명이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서 차이점은 모두 2 명을 더 후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옆으로 넘어왔죠. 읽어 볼까요?
이제 사람들의 숫자가 5명으로 늘어났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 여기에서는 5명의 사례로 끝낼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진행해도 상대방은 머릿속으로 숫자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마지막 숫자를 쓰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속으로 감탄할지도 모릅니다. 음소거 되어 있으십니다. 여기에서 후원한다거나 가르친다거나 이런 말들은 좀 뒤로 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5라는 숫자에 이제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림 다시 볼게요. 같이 읊어 볼 겁니다. 2명이 후원을 네 단계까지 내려갔더니 몇 명이 됐다고요? 한번 볼까요? 30명. 네, 정유진 사장님 좋습니다. 30명. 그리고 3명을 후원했더니 120명. 4명을 후원했더니 340명. 이제 우리는 5라는 숫자에 집중을 할 건데요. 5, 25, 125, 625. 총 780명인 거예요. 그러면 내 1단계에서 3명을 더 늘렸습니다. 2명에서 3명, 그래서 5명이 됐어. 그랬더니 레버러지가 몇 명이요? 750명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네 번째 줄에 그 본질적인 차이는 모두 3명씩만 더 후원했다는 것뿐입니다. 예,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한번 최초부터 옆에 이 책을 활용하십시오까지 줄을 한번 먼저 쳐주세요. 쭉 줄을 쳐주세요.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예, 다 줄 쳤으면 그러면 여기서 최초의 5명은 당신이 후원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진지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몰두하는 사람이래요. 볼게요. 최초의 5명. 이 5명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네트워크에 진지하게 몰두하는 사람. 나 공부하는 거 싫어. 나 그냥 소개만 할게. 이런 사람을 끄집어서 내 네트워크의 멤버로 넣다 보면 그룹이 확장이 안 되겠죠. 결국은 진지한 나처럼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사람들도 5명을 구축하게 될 텐데요. 어떤 사람? 열정적인 사람을 구축한대요. 예. 그러면 여기서 얘기해요. 물론 당신은 열정적인 자세를 갖춘 사람 이 5명을 찾아야 되는데 10명을 만날 수도 있고 20명을 만날 수도 있고 그 이상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찾냐는 거죠. 내가 3명을 만났습니다. 3명을 만났을 때 이 한 사람 이 3명한테 모두 10분 쇼더 플랜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이 사람은 본인의 현실 점검도 됐고요. 네트워크에 대한 가능성이 좀 들여다봐지고 브랜드 체인지가 뭔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삶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 네트워크의 멤버로 들어오는 거죠. 똑같이 10분 쇼프를 풀었는데 이분은 사업보다는 내가 지금 살이 빠지고 내가 젊어진 피부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 소비자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사업도 제품도 관심이 없어요. 패스예요. 하지만 영원히 패스가 아니라 관계 유지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책에서 설명하는 10가지 네킨 쇼더 플랜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진행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대요. 제가 17년 전에 이걸 이해하고 시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쇼더 플랜을 만난 건 행운이에요.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업을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은 빨리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으로 빨리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림 볼게요. 다시 5, 25, 125, 625. 우리는 이제 5라는 숫자에 집중할 거예요. 780명. 별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5, 25, 125. 아무도 이 제품 팔지 않아도 되겠네요. 사람만 데리고 오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19페이지 한번 적어 보시고요. 사장님들 19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거기에 서성현 사장님 별표한 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19페이지에. 먼저 스스로 좋은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먼저 스스로 좋은 소비자가 되어야 된다. 그 부연이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볼게요.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든 뉴스킨을 선택하든 아멘을 선택하든 애텀에서 어떤 회사를 선택하든 1번 당신이 선택한 그 네트워크에 780명이 존재할 것이다.
이 쇼더플랜의 원리에 의하면 그들은 일반 단순 소비자가 아니에요. 매일 제품을 사용한다면 그들이 커다란 소비의 유통이 일어난다. 어, TRM가 나왔을 때 소비자는 나중에 알았죠. 사업자들이 너무너무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더 많이 진지하게 그 제품을 섭취했고요.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열정적으로 사업에 몰두하지. 아까 두 번째 동그라미 있죠. 사업엔 관심 없지만 제품에 관심이 있어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제품 유통에 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부터 브랜드 체인지 해라. 처음부터 100%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임상을 낼 만한 제품부터 먼저 시작을 하라 그래요. 얼굴이 됐던 몸이 됐던. 또 읽어볼게요. 만약 당신의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각각 친구가 두세 명 혹은 다섯 명이 있다면 그 친구를 통해 그들에게 10명의 고객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사용해보고 제품이 좋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780이라는 숫자의 배경에는 7,800명의 소비자가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네트워크 780명을 더하면 8,580명의 고객이나 애용자가 있는 셈입니다. 그들의 소비가 당신의 사업에 얼마나 큰 이익을 안겨줄지 상상이 갑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네, 여기서 볼게요. 780명은 아까 5, 25, 125, 600 네트워크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아까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제품에 관심 있는 소비자가 10명 정도 생겼을 때 7,800명입니다. 이거 그대로 써보세요. 그럼 8,580명이 그냥 3만 원 정도 우리 샴푸 하나 정도 쓴다고 쳤을 때 2억 5,740만 원 정도의 유통의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이 정도면 뉴스킨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올까요? 네. 이렇게 이 원리를 이해하면 네트워크가 혼자서 많이 팔아서 돈 번다고 하는 것들을 자꾸 뒤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각자 무리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조금씩 노력만 하면 엄청난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신은 열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하는 이 5명과 함께 진지하게 사업을 전개하면 그만입니다. 결코 8,580명을 상대로 해서 관리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열정적인 5명에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복제시키고 안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첫째 복제의 그 개념을 쇼더 플랜 책을 통해서 하라는 거죠. 그럼 밑에 요 부분을 좀 넘어갈게요. 38페이지 볼게요. 프론트 라인이 많으면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프론트라인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를 생각해 봅시다. 육군, 해군, 공군 또는 해양 경비대도 가장 밑에 서병부터 지휘부의 고급 장교까지 한 사람이 직접 통솔 및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고작 5명에서 6명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요. 5명에서 6명이래요. 아무리 어 그 잘 가르치는 교관도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한계가 5명에서 6명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5라는 숫자에 집중을 하는 건데요. 즉 한 사람이 5명, 6명 이상 다른 사람을 통솔 및 관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도 50명의 프론트 라인과 함께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힘듭니다. 제가 타 네트워크 하는 분한테 당신의 그 프론트 라인이 몇 명이 프론트 라인은 1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50명이라고 얘기하고 100명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을 관리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사실을 못해서 인지를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본인 혼자 계속 찾아내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옆에 보면 이렇게 여기 어떤 딜레마에 빠진데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한 3명 정도 구축을 했는데 이렇게 파트너들이 생기면서 총 나의 네트워크의 멤버가 30명 정도 생겼어요. 이랬을 때 내가 혼자 이분들을 다 통솔 관리를 해야 돼? 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대요. 그랬을 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은 브레이크 어웨이 어떤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하면 또 하나의 그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는 게 뭐냐면 이분이 팀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이 팀을 처음처럼 통솔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죠. 2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5라는 숫자에 집중해라. 5, 25, 125, 625, 780명. 근데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에 진지하게 입문하고 열정적으로 할 사람들을 이 안에 내 네트워크 멤버로 넣는 거죠. 그리고 "팔지 않아도 돼요?"라고 하는 질문에 결국은 네트워크의 원리는 이 780명이 굉장히 많이 제품을, 왜냐하면 내 거니까 애용을 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최소 10명 정도가 나를 통해서 제품을 쓸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레버러지가 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3장 넘어갈게요. 3장 넘어가기 전에 사장님들한테 어제 공지했던 부분 있죠. 우리 세종대 세미나 오늘 10시에 티켓팅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티켓팅 늦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3장 볼게요. 세일즈 신드롬. 결국은 이제 세일즈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많이 팔아야 돈 버는 거 아니야? 나 파는 거 못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깨게 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가 아니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품과 기회를 함께 나누는 사업입니다.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는 후원 대상으로 10 명의 교사보다 10 명의 세일즈맨을 생각한대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명단을 생각할 때 내 주위에 잘 파는 사람 없는데, 내 주위에 막 성격이 활발한 사람 없는데, 그리고 나는 성격이 되게 소심해서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일즈를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 볼게요. 물론 세일즈맨이 당신의 그룹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10가지 쇼더 플랜을 보다 빨리 이해합니다. 그러니 세일즈맨을 먼저 고려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네. 착각하지 말래요. 세일즈맨이 이 사업을 끝까지 해서 성공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판매나 방문 판매 조직의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후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세일즈맨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소개하면 그들은 즉각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제품의 장점을 세일즈합니다. 우리는 1장에서 배웠죠. 제품의 장점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장점을 이야기하자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멋대로 자신만의 쇼더 플랜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을 후원해 준 사람들한테 사업 전개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나가서 파는데 도사니까. 지금 즉각적인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별표해 주시고요. 우린 그들에게 판매 방법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과 그것을 바탕으로 성공하기 위한 후원 방법,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후원하는 방법과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나를 통해서 팀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한번 그다음 페이지 그림을 볼까요? 내가 있고요. 내가 전달한 누군가가 있죠. 읽어 볼게요, 위에. 위의 원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후원을 하면 한 개였던 원이 두 개로 늘어납니다. 이 말은 어떤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설명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 원을 의지하는 한 그 사람이 사라지면 아래의 원은 중심축을 잃어버리고 방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후원받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 전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나라는 사람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막 전달을 했어도 내가 그만두면 내가 전달한 사람도 아무 정보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둘 확률이 높다. 당신이 후원한 사람들이 정말로 당신의 노하우를 가져갈 수 있길 바란다면 적어도 몇 대까지요? 3 대까지 아낌없이 후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네트워크의 세포는 후원해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2 장에서는 5 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야 되고 3 장에서는 이제 3 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러므로 누군가를 후원한 사람은 책임감을 갖고 보다 많은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네. 톰, 캐럴, 베티 가르치고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후원하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톰이 캐롤에게 후원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아직 배우지 못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비전만 보고 막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당신은 캐롤에게 후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톰한테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당신도 그 위에 업라인한테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야 캐롤이 베티를 후원하고 베티는 또 다른 누군가를
똑같이 복제해서 후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몇 단계까지요? 3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3단계까지 가야 비로소 당신에게 출발한 복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또 읽어볼게요. 그들은 제품 설명을 듣고 제품의 비교 실험을 확인하며 나아가 사용자의 체험담을 경청해 지식을 축적합니다. 덕분에 제품의 우수성을 확실히 알게 되지요. 이처럼 간접적으로 지식을 터득한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가 필사적으로 세일즈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세일즈맨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직접 판매 세일즈를 하며 단련된 그들에게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정도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쉽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들에게 탄성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네. 제가 초기에 사업을 할 때 정말 매출에 엄청 신경을 썼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그 소비자 그룹도 창출해야 되니까 그것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일즈맨과 다를 게 없었던 거죠. 데몬스트레이션, 갈바니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주기만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펼칠 수 있는지를 알려주질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게 세일즈맨. 여전히 10년이 넘어도 누군가는 뉴스킨을 세일즈맨처럼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매출이 많이 나고 세일즈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분을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내해 줘야 된다는 거죠. 별표하시고요. "사장님 그러면 안 돼요.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혼자만의 능력을 발휘해서 아무리 소매 판매를 열심히 할지라도 큰 수입 올리기 어렵습니다. 사장님이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건 지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수익과 확장되는 수입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누군가를 후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또 이 말을 들은 세일즈맨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또다시 뛰쳐나가 후원, 후원하고 외치며 닥치는 대로 후원을 합니다. 베테랑 세일즈맨은 일주일에 3~4명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엇을 얻을까요? 후원한 사람이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먼저 후원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후원. 그냥 계속 일대로 후원하고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위 스폰서가 후원한 사람과 함께 효율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한 후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떨어져 "같이 성공합시다." 하고 손을 잡았는데 본인 일대를 또 찾아 나서기 바쁘기 때문에 이분은 이미 사업을 결정한 분은 배우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한 사람이 효과적으로 통솔 및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5명에서 6명이다. 올바른 관리와 지도를 받지 못한 사람은 낙심해서 그만둬요. 그래서 '왜 떠나갈까?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해서 그랬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2017 년도에 제 생각을 완벽하게 바꾸게 하는 이 문구였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3 대까지 나올 때까지 제가 후원하지 않았던 거죠. 또 읽어 볼게요, 옆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대부분 세일즈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일이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가르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전직 교장 선생님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에 매달 2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이라 그랬잖아요. 돈 페일러한테 이걸 복제를 받았겠죠. 그가 짧은 기간 내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한 비결은 자신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친 거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되게 중요한 게 지속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다가 말아 버리면 그거는 중도에 그냥 맥이 끊겨 버리는 거거든요. 이분이 잘하신 건 자기가 배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그대로 지속 반복해서 알려준 거다라는 거죠. 그림을 볼게요. 혼자 130 명을 후원하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비즈니스 안내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분과 직접적인 미팅을 통해서 3 대까지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혼자 하고 혼자의 영향력인 거죠. 예.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열정적인 5 명을 후원해 그들이 각각 다른 사람을 후원하도록 가르치는 것과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단지 후원만 하는 세일즈맨 중 어느 쪽이 빠를까요? 지금 처음에는 혼자 막 10 명, 20명 찾아내는 사람이 되게 빨라 보일 수 있고 그게 부러워 보일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심을 잡아야 돼요. 내가 그 한 명이 나오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잘 가르쳐 내는 거, 3 대가 나올 때까지 후원하는 거. 그렇지만 내가 내 숙제 5 명에서 6 명을 창출한 내 숙제도 해내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별표해 볼게요. 무엇을 가르친다는 거죠? 예, 10가지 네킨 쇼더 플랜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10가지 내킨 쇼더 플랜을 꼭 당신이 이해해야 가르칠 수 있어요. 생각이 같아질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처음 4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 그 처음 4가지 중에서 1 번, 2 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읽어 볼게요. 예를 들어 당신이 세일즈맨과 똑같이 130명을 후원하려 할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130명째를 후원할 즈음 초기에 후원한 사람들 중에서 몇 명 정도가 그만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훨씬 많이 그만둘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780명 중에서 내킨 쇼터 플랜을 이해하고 있자 5, 25, 125, 625 이 레버러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읽을게요. 이것을 확실히 제시하면 세일즈맨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충분히 깨닫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깨달은 사람은 올바른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일단 후원한 사람을 확실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아직 그들은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배운 것처럼 그분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알려줘야 된다. 또 안타깝게도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가 그들에게 수고해라는 말만 할 뿐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후원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비즈니스로부터 멀어지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욕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뛰어든 새로운 네트워커는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새로운 사람을 5명이나 후원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겠죠. 대단하군요. 계속 수고하세요. 그 사람은 그 다음 주에도 다시 5명을 후원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후원한 5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을 겁니다. 네. 스폰서 입장에서 이런 분이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야 이 사람 진짜 사업을 잘한다.' 근데 그렇게 이 쇼더 플랜을 인제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의 열정이 있어서 막 찾아내지만 결국은 우리는 5명에서 6명 정도가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 줘야 된대요. 당신 내킨 쇼더 플랜 2번. 2번 장을 이해했다면 그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습니다. 최초로 후원한 이 5명. 사장님 5명 나왔잖아요. 이제 이분들을 후원하는데 우리 시간을 쓰자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독립비 어느 정도 되면 또 찾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별표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후원하면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후원할 때 동행 후원해 줘야 된다. 그냥 탁상 공론하고 명단 미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 후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군가 내 일대로 후원 찾아야 되는 것과 내 파트너의 일대로 후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느냐면 내 파트너의 후원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10가지 네킨 쇼터 플랜 중에서도 아까 4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한 1장 1번, 2번 있죠. 2장, 3장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빠르게 1 번, 2 번을 해내야 된다. 그리고 이해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읽을게요. 제가 한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칼이라는 사람을 후원했는데 칼은 비교적 대인관계가 넓은 자신의 딸을 후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칼에게 종이와 볼펜을 준비해 2 곱하기 2는 6 공식과 그림을 그려보고 충분히 연습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연습이 끝나자마자 칼의 딸에게 연습한 대로 설명하게 했죠. 칼은 제게 배운 대로 딸에게 충실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10분 쇼더 플랜이라고 했죠. 아마 돈 페일러는 앞에서 얘기한 48초 만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우리는 10분 쇼더 플랜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그걸 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 결국은 그분은 누군가를 만나서 쉽게 이야기하고 그분이 또 호기심을 갖고 제대로 된 또 미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장 3 장을 사장님들하고 나누었습니다. 어 어떠셨나요? 오늘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제가 또 화면에 보이시는 분 한 분만 좀 피드백을 좀 받아 볼게요. 2장 3 장을 공부하면서 어떠셨는지. 우리 박지연 사장님? 예. 음성어 해제해 주시고 한 말씀 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쇼더 플랜 제가 지금 티켓팅을 해야 돼 가지고 그렇구나. 빨리 짧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명 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차이를 정말 제대로 느꼈거든요. 알고 있었지만 1대 한 명 더가 명수의 차이가 굉장한 차이를 보이잖아요. 내가 후원할 대상을 한 명 늘리는 거를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지연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2장, 3장 사장님들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